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이른바 외톨이였다.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고 친구들과 평범하게 얘기는 하지만 특정된 여자애들 그룹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반 외톨이에 서 있는 위치. 누가 말을 걸면 하지만 내가 친구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다. 외톨이 입장이라면 잘 알지도 모르겠는데 요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가 없었기 때문. 반 아이들의 이름도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으니 아이들의 소문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하면 뭐 그런가 보네 하는 느낌. 중학교에 들어가 갑자기 모두가 그런 이야기에 열중하니 이야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아마 나만 아직 어려서 그랬을 거라 본다. 유행하는 휴대전화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는 완전히 뒤처진 아이였다. 이 반에는 애들이 피하는 애가 하나 있었다. 별로 성격이 나빠서 그런 애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체면이 중시되는 학교 사회에서 그 애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외톨이로 소문에 익숙하질 않아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애가 말을 걸어올 때도 그냥 받아주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점점 나밖에 말동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쉬는 시간마다 내 자리로 오게 되었다. 그쯤에는 내 귀에도 확실히 그 애의 소문이 들렸지만 나는 평범하게 그 애의 친구가 되었다. 그 애에게는 친구가 나뿐이었듯 내 친구도 그 애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애도 그걸 느끼고 안심했을 거라 본다. 그 애와는 여러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 이야기만은 하지 않았다. 아마 나도 그 애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애와 친해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애의 엄마에 대한 소문은 귀에 들어왔다. 밤중에 그 집 근처를 지나가면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 길냥이를 잡아 집으로 끌고 가는 걸 봤다. 신흥 종교에 푹 빠져 있다. 그 애의 아빠가 없다는 건 엄마가 자살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등등.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판단할 방법은 없다. 어쩌면 근거 없는 소문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소문보다 더 무서운 것을 그 애의 집에서 보고 말았다. 서론이 길었는데 내가 그런 그 애와 인연을 끊게 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 애가 감기에 걸려 학교를 쉬었다. 그 애가 결석한 건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학교에서의 하루에 내가 별난 그리움과 약간의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데 문득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애의 집에 프린트물을 전하러 가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귀가하는 방향이 나와는 반대인 그 애에게 원래는 다른 아이가 프린트물 담당으로 배정된다. 운 나쁘게도 그 담당에 임명된 남자애는 흔쾌히 나에게 그 역할을 양보해 주었다. 너희 엄청 친하네. 괜찮겠어? 남자애는 싱글거리고 있었지만 내심 꽤 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애의 집으로 가던 길에 나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대고 있었다. 프린트물을 가져다 주려고 생각했던 건 그저 가벼운 호기심에서였기 때문이다. 그 애의 집을 보고 싶다. 설마 소문만큼 지독한 집은 아니겠지 라는. 그러나 막상 갈 단계에 이르러서는 내가 한 행위가
그 애를 향한 배신 행위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왔다.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도 그 애는 가족 일이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게 틀림없다. 특히 나에게는. 후회됐지만 중요한 프린트물도 있었으니 버리고 갈 수도 없다. 가져다 줄 수밖에는 없었다. 터벅터벅 걸어서 그의 집에 도착했다. 살짝 작아 보이는 독채. 좀 낡긴 했어도 거리에 녹아드는 평범한 집으로 나는 조금 자신감을 회복했고 크게 한숨을 내쉰 뒤 인터폰을 눌렀다. 2층 창문이 열린다. 그 애다. 그 애는 놀란 얼굴을 하며 목을 움츠렸다. 그리고 이어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걸 나는 안심하면서 그 애가 나오길 기다렸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뭐지? 생각했으나 그 직후에 문이 열리고 그 애가 나왔다. 감기가 낫지 않았는지 얼굴빛이 나쁘다. 에이 참, 어쩐 일이야? 이거 프린트물 갖다 주려고.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별반 다를 것 없다. 나는 안심하고 프린트물을 건넸다. 빨리 나오라는 둥 몇 마디를 나누고 그 애는 2층으로 올라갔다. 무사히 프린트물을 건네준 것에 안심하며 나는 돌아가게 되었다. 그의 집을 떠날 때 나는 어떤 걸 깨닫는다. 현관 저편, 바로 왼쪽에 있는 방 커튼이 열려있다. 아까 들렸던 미닫이 문 소리의 방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봤다. 이게 패착이었다. 다다미 방 한가운데 조그마한 여자가 양손으로 뭔가를 치켜 올린 채 흔들거리며 서 있다. 딱 전구를 가는 듯한 모습처럼. 손에 들고 있는 건 고양이였다. 아니, 어쩌면 개? 잘 모르겠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야, 저거? 갑자기 무서워져서 나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등 뒤에서 커튼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다음날 그 애는 학교에 나왔다. 나는 전날 봤던 게 너무나 궁금했지만 그 애에게 물어볼 수 있을 리가 없어 고민이 많았다. 그 애는 평소와 같았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정말로 전구를 가는 엄마를 봤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 애가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엄마까지 감기가 걸려버렸어. 물 맞나봐. 에이짱, 괜찮아? 간접적인 이야기라도 그 애가 엄마에 대해 입에 담은 건 처음이라 놀랐다. 엄청난 위화감. 그리고 급식 시간 전인 4교시 때 그 애는 쓰러져서 양호실로 옮겨졌다. 아마 엄청나게 무리해서 학교에 온 것 같았다. 그런 기색은 없었지만 그 애는 38도까지 열이 올랐고 실제로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던 것 같다. 그 애는 선생님의 걱정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서 돌아갔다.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생각해도 나는 걱정이 돼 그 애를 떠올리던 중 하나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리를 해서 학교에 온 건 혹시나 결석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집에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 애는 오늘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건 어쩌면 내 주의를 뭔가에서 돌리기 위해? 멈추고 싶은데 좋지 않은 생각은 멈추질 않는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맞아떨어져 오는 것만 같다. 전날 들었던 커튼 소리. 그건 어쩌면
2층 창문으로 나를 보던 그 애가 닫았던 커튼 소리는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사이는 계속됐다. 그 여자는 뭔가 싶으면서도 그 애는 그 애니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추궁하지 않는다. 그걸로 된 거고 그쪽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12월에 들어선 어느 날 그 애가 다시 결석을 했다. 선생님 말로는 또 감기라는 것. 반에서는 나와 그 애는 이미 친한 커플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때는 그 애도 아주 조금은 다른 애들과도 말을 나누게 되어 예전처럼 애들이 피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 선생님에게 프린트물을 받았다. 나는 싫어. 가기 싫어. 생각하면서도 안 갈 수가 없었으니 전과 마찬가지로 터벅터벅 걸어서 그의 집으로 향했다. 우편함에 넣어버릴까? 그 애도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 애였다. 저기, 왜 그러고 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말을 걸었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프린트물 L장이 가져다 주러 올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여하간 고마워. 분명 이상하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 애는 프린트물을 내 손에서 빼앗더니 현관문을 열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프린트물로 입을 막더니 토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웅크리고 앉은 그 애. 손에 든 프린트물은 토사물로 범벅이 됐고 옷에도 얼마 정도 묻어 있었다. 괜찮다고 할 때가 아니잖아. 됐으니까 여기 있어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아니다. 나는 현관으로 얼굴을 집어넣고 그의 엄마를 불렀다.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세요? 제발 부탁이야, A짱. 됐으니까 그만해. 그 애는 울먹였지만 나는 갑자기 용솟음치는 수수께끼의 우정에 불타고 있었다. 이런 상태의 그 애를 내버려 둘 수 없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 친구인 건 변함없으니까. 아무도 나오질 않는다. 나는 그 애의 엄마에게 짜증이 났다. 이런 상태의 그 애를 남겨두고 엄마는 뭘 한단 말인가? 잠깐, 집에 들어갈게. 안 돼. 그 애의 제지도 듣지 않고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반응이 없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애가 토한 걸 처리하기 위해 현관에서 이어지는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보이는 문을 향했다. 닦을 걸 가지러 가기 위해서이다. 그러자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복도 왼편에 있던 그 미닫이 문 방에서. 역시 있는 거야? 무적 모드로 변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미닫이 문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그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있었다. 전과 똑같은 포즈를 하고 역시나 죽은 고양이를 치켜 올리고. 하지만 그런 이상한 포즈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것보다 이상한 게 그 방에는 있었다. 나를 깨닫지조차도 못하는 것 같은 엄마. 그 손에 지켜든 고양이에 끌려 내 눈은 천장으로 향했다. 천장에는 한 개의 커다란 얼굴이 있었다. 눈, 코, 입. 그것뿐.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었다. 마치 고깃덩어리 얼굴이 붙어있는 것처럼 딱.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갑작스런 일에 머리가 쫓아가질 못하고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말았다. 만든 거야? 뭐야?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는 얼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감정이 없는 눈은 바로 아래를 보고 있었다. 그것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채 있자 그의 엄마가 나에게 걸어서 다가오더니 자, 하며 평범한 목소리로 고양이의 시체를 내게 내밀었다. 거기가 내 한계였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는 달리기 시작해 문을 열고 현관에서 밖으로 나왔다. 밖에 있던 그 애는 내 얼굴을 보고 모든 걸 깨달은 듯 보였다. 에이짱,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만든 거야. 우리 엄마 이상해. 엄마가 이상한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도망쳤다. 감기로 약해져 있는 그 애를 놔두고. 하지만 그런 건 이젠 상관없었다. 그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미닫이문의 방에서 도망치기 직전 나는 그 천정의 얼굴이 눈을 깜빡이는 걸 보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 애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으나 당신은 그저 무서워서 나는 잊으려고만 애썼다. 그 뒤 나는 그 애를 보지 못했다. 내용도 없습니다만 이걸로 끝입니다. 그 사건 이후 그 애와의 교제는 뚝 끊겼고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미닫이문의 방은 대체 뭐였을까요? 엄마는 고양이의 시체를 사용해 뭘 했던 걸까요? 다만 풍문에 의하면 그의 아빠는 정말 죽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친절한 큰아버지가 근처에 살아서 그녀들 일가를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애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제 와선 단지 그것만이 걱정됩니다.